참사가 일어난 그 후에 참사 중일 때 신고하신 분 두 분이 112나 119에 신고를 했으면 기록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사망했다는 그런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전화해서 22시 42분에 23시 1분에 전화가 두 개가 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 사이 전화를 했는데 이분 두 분 다 사망했다. 진짜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참사 현장에 아까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골목이 얼마나 좁은지 직접 가보시지 않으면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텔레비전이나 뭐 지금 많은 매체에서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지금에서야 이제 하나하나 이런 아픈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 그 좁은 골목길에 제가 볼 때 이번에 전체 돌아가신 분들을 그냥 세워놨다고 해도 좁은 골목입니다. 그곳에 그냥 계속해서 이게 오가는 것에 통제가 전혀 없다 보니 밀려든 그 상황. 정보가 없었죠. 근데 이 119 누르면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 당시 어떤 생각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지막 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진짜. 숨이 안 써지려고 그랬어요. 예. 아무런 말 없던 상태로 끊어지고 그 고통을 국가가 아무것도 안 했고 어제 우리가 방송해드린 대로 그 상황에서도 대통령실 가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밀어올려를 무전하고 있는 그 악마와도 같은 공권력. 결국 그 두 건의 신고자는 숨졌다. 되게 가슴 아픈 얘기네요.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은 말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이런 그 휴대폰에서 112, 119는 긴급 통화로 이렇게 쉽게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정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지만 긴급 통화는 됐는데 이게 서서 압사당하신 분들은 호흡이 안 되니까 한마디도 할 수도 없는 상태였죠. 정말 죽어가면서도 그 누르고 통화를 시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제 일이 아니어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지금 그래서 국정조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그냥 국가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책임자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소방, 경찰을 총 책임지는 책임자가 누굽니까? 이상민이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했어. 근데 이거를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또 이걸 프레임을 바꾸려고 그래요. 야, 국정조사 안 해보고 어떻게 자르냐.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경찰, 소방이 아무리 잘했더라도 이런 참사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태도로서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건 못했던 행안부 장관은 사퇴시키겠습니다. 내가 윤석열이라면요 파면시켜야죠. 자기 정권을 위태롭게 했으니까. 근데 이상민의 지휘 책임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그렇잖아요. 이상민을 지금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하면 국정조사 하지 말자는 거지. 이게 연계되면 안 되는 거죠. 연계돼서도 안 되는 거고 이상민은 일단 무조건 물러나줘야 되는 거고요. 같은 논리가 두 개가 부딪혀요. 뭐냐. 장관 없이 어떻게 국정조사 하냐가 국민의 논리예요. 근데 지금 수사건 국정조사건 이상민이 그 자리에 차고 앉아있으면 진상규명 못합니다. 민주당 논리가 맞아요. 지금껏 보여준 이상민 장관의 태도를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119 전화하고서 아무런 왜 말도 못하고 숨졌다라는 이 얘기 하나만 들어도 장관이 책임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들 텐데 그런 모습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무슨 냉혈인간처럼 계속해서 지금 이 참사에 대해서 왜곡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했던 모습들을 저희가 봤는데 이 사람은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 무슨 국정조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이상민 장관이 끝까지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 뜻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끝까지 옆에 두고자 하는 걸 보면 전 깐부 중에 깐부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깐부. 예
나쁜 짓 할 때 늘 같이 했겠구나. 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냥 패밀리. 윤석열 조폭 패밀리.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이 판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이. 충암구 후배 검사충. 참. 아유, 더 큰 문제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역대급 참사가 났는데 보통은 국민에 대한 태도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하고 주무부처 장관은 물러나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국무총리도 안 물러나고 그리고 그 이상민을 냅뒀더니 이제 화물연대로 가. 엄정 처리하겠다. 막 엎어놓고 이런 짓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박근혜 7시간하고 비슷해요. 윤석열도 지금 사실상 보고 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은 뭐 지시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지시했는지가 안 나와요. 지시했다고만 나와. 근데 더 큰 문제가 이상민은 그 시간대에 행적이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은폐하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내 의혹이 그거라니까. 이상민과 윤석열이 같이 술 마시고 있지 않았냐. 이상민 그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실보다 더 늦게 보고받잖아요. 그 이상민보다 더 늦게 보고받은 건 경찰청장이고 아주 골 때린 나라가 돼버렸는데 그 행적이 아직도 안 나타나요. 근데 안 물러난다고? 국정조사 해보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고? 결국 이상민 때문에 윤석열 망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기본도 안 돼 있고요. 지금 법에 재난안전법, 정부조직법 등의 행안부 장관의 의무와 책임이 명시돼 있어요. 네. 직접적인 책임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책임이란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고가 나기 전에 뭐 합동, 협업교육, 훈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에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 이런 것들이라고.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미리 연습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하는 거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단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지들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뭐 지휘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이 법을 바꿨잖아. 소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전에는 똑같은 이런 축제가 할로윈 파티가 없었느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분명히 있고 지금 법으로도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해봤자 뻔하다고 하는 그 해임 건의안 제출한 것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일단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도 함께 묻겠다라는 의지로 이것을 했고요. 발의를 했고 이후에 이제 탄핵까지 간다. 근데 헌재에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한 탄핵을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푸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명백한 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참사 이후에 경찰의 뭐로는 통제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 같은, 그리고 뭐 폼나게 그만두고 싶지 않겠냐 같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엄청 보였어요. 책임 어떻게 지실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지겠습니다. 그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정신 없어서 지금까지 모이지도 못했던 유가족들이 첫 번째도 둘째도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참사 유족분들이 지금 이제 숫자가 불어나고 있다고 하죠. 유족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일성이 뭐냐면요. 왜 우리끼리 은밀히 봐야 되냐. 왜? 유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사실상 방해를 하고 연락처를 안 가르쳐 주니까 아름아름 소문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있어요. 왜 은밀히 봐야 됩니까? 이분들이. 이거야말로 2차 가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다스베이다인가요? 거기서 변호사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가족이 혹시 우리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 이런 걸 걱정하시더라. 아니 왜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서 희생당한 그 가족들이 왜 압수수색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나라가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연락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남은 사람 역할이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유가족분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정부가 이후에 생길 대책이라든지 어떤 방안을 설명해도 부족할 판에 몰래 만나야 되는, 아니 세상에 국가의 피해자인데 이분들이 국가 모르게 만나야 되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세월호 참사가
똑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 소위 이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천벌 받습니다. 진짜 분노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지금 불교계에 있는 모 스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봤는데 그 대통령이 지낸 헛제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헛제사.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그 참사의 희생자를 모셔놓고 지낸 위령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위안을 위한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이 분노할 지점 아닙니까? 아이고 참. 어쨌든 65명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조금씩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거라고 믿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 모임이 지금 국정조사 특위한테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유가족 분들이 바라는 내용을 국정조사 특위에다가 당연히 요구를 하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상민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니까 국정조사 안 해.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아니 이자들은 정치 집단이 맞습니까? 음. 대기구가 맞냐고요. 나중에 그 후폭풍을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민주당 의원들 왜 역풍 걱정하냐고 하는데 진짜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그 국민의 대기구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이 공식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몇 번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조계사에 가서도 하고 또 자기네 무슨 국무회의 같은 데서도 뭐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사과할 거면은 왜 대국민 사과를 못 하는지 이해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님이 말씀하셨다고 그 위령이 위안이 본인에게 있을 일들에 대한 본인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했다는 사과. 여러 차례 사과했다. 무슨 여러 차례 사과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기에 불교하고 기독교 가서는 사과 비슷한 걸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행사들이 다 12.9 참사 그 영혼들을 위로하는 그런 집회였단 말이에요. 법회이고 거기 가서 어떤 그런 참사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다 이런 정도를 했던 거지. 근데 요거를 여러 번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윤석열은 쉽게 표현해서 정색하고 사과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남영희 위원장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윤정 통해서 야 내가 남영희한테 미안했지 뭐 그 얘기 전달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마지못해 마지못해 성공이 하는 시켜서. 거. 제가 그 범죄 프로그램들 뭐 관련한 프로그램들 제가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연쇄 살인범들이요 반성문 쓸 때 범죄를 뉘우친다라고 사과하거나 언론이 마이크를 들이대면 죄송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놈들이 정작 유가족한테 사과를 안 합니다. 똑같아요. 연쇄살인범들은 되게 본보예요. 사이코패스.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 왔죠. 윤석열 자체가 성향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공감력 하나도 없이. 아니 사과를 하려면 유가족분들 뭐 몇십 명이라도 모인 자리에 직접 저 대통령실로 이렇게 모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종교 행사 3개 중에 2개만 한 거예요. 기독교와 불교만. 가톨릭은 하지도 않았어. 그 상황에서 사과를 여러 번 했다고 사과를 거부해? 예전에 그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34일 만인가요? 예, 그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는요,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TPO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사과도 사실 언제 해야지 그게 진심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은요, 이미 정말 많은 시간을 그냥 소비해버렸습니다. 결국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윤석열이 위태로워진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국민의힘에 제정신 박힌 게 유승민밖에 없습니다. 지금. 옛날에 그렇게 안 보였는데 최근에 보면 정상이에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합리적인 요구는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냥 인간의 모습이죠. 대부분 상식적인 인간의 모습. 국가라고 하는 자들이 반성한다면 유가족분들이 하자는 대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유가족분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윤석열 불의를 지지했던 이직들이 세월호 때 했던 게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 카톡으로 엄청 돌렸었죠.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밑에 동생, 뭐
뭐 대학 특례 입학시켜야 된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보상금이나 배상금 더 받으려고 저런다더라. 그리고 돈을 확 집어넣는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그 이태원 3사 유가족 분들이 저번에 한번 처음으로 모여서 주장했던 게 되게 합리적인 것들이에요. 이상민 파면,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 그리고 왜 그 희생자들을 뿔뿔이 흩어놨는지 모르겠다. 경기도 어떤 외곽에 이 희생자분들을 따로 모으면요. 그분들 따로 모으게 추모 공원을 만들면 국가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끝날 때까지 교훈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그 테러 사건 때 거기 지금 그 현장에 가면 있잖아요. 제로그라운드에 있죠. 춘영. 테러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교훈을 세우잖아요.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무슨 배상금을 많이 달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유승민이 지금 하는 말이 그나마 정상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나마. 아유. 윤석열 씨 빨리 사과하십시오.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사과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서 이상민도 내줘야 되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검사 출신들이라서 사과를 하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돼서 사과를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들에겐 아마 세월호가 나름대로 그들에게는 교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가족들 다 뿔뿔이 이렇게 나눠놓고 그렇게 했던 게, 유가족들이 모이면 마치 박근혜가 세월호 때문에 탄핵당했다 뭐 그런 그 스토리로 전개를 해본다면, 유가족들을 이렇게 모으면 자기네들도 탄핵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 때문에 더 사과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윤석열 정권에 지금 부역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이성적인 그냥 상식이 통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오로지 모든 것이 그들의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그 매개체로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 공작 정치를 그러니까 조작 수사의 달인들이 모여서 똑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천벌 받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